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부터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수업은 공통수학 1. 자, 우리는 공통수학 1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공통수학 1으로 수업을 진행을 들어갈 거고요. 오늘 우리 수업의 최종 목표, 우리 수업의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의 완전한 이해입니다. 이게 우리 반 수업의 목표예요. 완전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게 이해를 한 걸까? 생각을 할 때. 이해를 했다라는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될까? 첫 번째, 문제를 잘 푼다? 아닙니다. 그러면? 맞아. 그 단원이 나왔을 때 그 단원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신이었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러면 문제를 잘 푸는 게 최고겠죠? 근데 지금은 선행이잖아. 문제를 잘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6개월 지나면 까먹을 거니까. 굳이? 사람이잖아? 까먹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을 요청했을 때, 그 단어는 이거야. 보통 우리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책 안 보고 그냥 막 떠들잖아, 혼자. 난 너네가 그렇게 될게까지 공부를 하는 걸 완전한 이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좀 해봐. 이번 기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번에 왜, 뭐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파고들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 어떻게 들어가려고 가냐? 들어가는 길에 카메라 한번 싹 보고 좋아. 그래서 완전한 이해를 목표로 공부를 해 나갈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수업 시간은요, 1월 14일 전까지, 1월 14일 전까지는 현재 시간, 언제야? 월수금? 월수금 오후 7시 30분에서 시작을 해서요, 8시 50분까지로 진행을 해요. 1시간 반짜리 수업입니다. 원래 고등과정 들어가면서 2시간 수업해야 되는데 우리 반 2시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1시간 반으로 잡았어요. 방학 때 안 되면 2시간 늘립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14일이 넘어서부터는 몇 시죠? 월수금에? 몇 시였죠? 1시 30분부터 언제였죠? 2시 50분까지입니다. 여전히 1시간 반짜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근데 우리 반 2개로 분리할 거라 그랬지. 상황 보고 지금 있는 인원들 안에서 약간의 뭐랄까, 문제를 풀이하는 편차 자체가 내용 정리하는 편차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면 이 시간대는 조금 잘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내용 정리가 조금 잘 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문제풀이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뒤에 반으로 넘길 거예요. 진행하는 방식은 똑같이 진행이 될 건데 앞에 반은 미리 예고한 대로 덕앤 블랙라벨 책의 1스텝까지만 풀이를 할 거고요. 우리 지금 현재 반이에요. 뒤로 넘어가면 2스텝까지 풀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의 2스텝은 앞에 반은 못하는 거잖아. 이번 방학 때만 못하는 거지 다음번에 이 책 한번 더 볼 거거든. 그때 2스텝까지 묶어서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냐 2번 보냐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뒤에 반으로 가면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용 정리를 조금 빡세게 해놓은 친구들은 뒤에 반, 아니면 앞에 반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 정리가 끝날 때쯤 되면은 대충 느낌 올 것 같아. 뒤로 가서 해도 되겠다. 그냥 여기서 하자. 알겠죠?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은 이렇게 잡히고 수업하는 기간은요, 오늘이 1월 5일이죠. 5일에서부터 일단 목표는 2월 28일 날 중강입니다. 3월 달에 세진도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든 3월 달에 새 진도 들어갈 건데 만약에 늦춰지게 돼도 첫 주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방학 때 무조건 책을 끝내는 걸 목표로 잡고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우리 수업에서 준비물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 신장 뭘까? 아니야, 너야. 너가 가장 중요해. 2번은 너야.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로 준비한 게 뭘까? 아니요, 교재가 필요하죠. 오늘도 봐, 교재 지금 미리 사오라고 3주 전,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사온 인간이 있질 않나. 부장!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안 되지. 교재. 우리 교재 뭐예요? 더 개념 블랙라벨. 더 개념 블랙라벨로 수업을 하고요. 공통수학 1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책 제목에. 공통수학 1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 놓고 다니지 마.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강의 노트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리 노트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사서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의 문제가 생각보다 몇 문제가 안 돼. 적기도 하고. 근데 문제 사이의 간격이 되게 좁아. 중학교 때는 요 정도 간격만 있었으면 사실 어떻게든 문제 풀었거든? 근데 더 개념 블랙라벨이라는 책 자체가 쉬운 책은 아니야. 다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잡고 문제집이 편찬이 된 거기 때문에 문제 풀이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7, 8줄이 넘습니다. 짧지 않아요. 어떻게든 줄인다고 해도 대여섯 줄은 가야 끝나거든? 그러다 보니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노트에다 풀 거예요. 더불어 우리 책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기본서로 쓰는 거야. 학원 안 다니더라도 다른 기본서들 보지 말고 이 책만 봐도 돼. 책 그만큼 잘 만들어준 책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문제 보는데 깨끗하게 봐서 고3 때 더럽게 봐. 고3 때쯤 가서 그때는 이제 버릴 거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프리노트 쓸 거고요. 자, 그럼 각각의 노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강의 노트는 맨날 우리 했던 거 얇은 노트 준비하라고 항상 얘기하죠. 제발 부탁이니까 강의 노트로 두꺼운 거 좀 쓰지 마. 내 목표는 언제나 얘기했지. 한 과정에 노트 한 권. 한 과정에 노트 한 권. 그래서 얇은 노트를 써서 만약에 이런 노트를 쓰면 이 노트 한 권으로 내용 필기가 다 끝나면 그냥 이 노트는 한쪽으로 치워놓을 수 있게. 알겠죠? 그래서 얇은 노트 한 권. 그리고 프리노트는 최대한 두꺼운 걸로 한 권. 왜냐면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 이 노트가 얇아지면 여러 권으로 발생될 거 아니야. 그럼 찾기 귀찮아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얇은 노트 하나, 두꺼운 노트 하나. 그랬을 때 이 얇은 노트는 학교에서 쓰는 알림장이나 뭐 일기장, 초등학교 때 쓰던 줄로 된 일기장, 뭐 아니면 영어 노트 얇은 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정도 두께. 일반 무제 노트 있죠? 그 정도 두께면은 공통수학 상황 필기 다 하고 남습니다. 이렇게 얇은 거. 그 다음 두꺼운 거는 링으로 된 거 있죠. 스프링으로 된 거. 최대한 두꺼운 거. 시중에서 파는 거 중에. 싸고 두꺼운 거. 종이 재질 안 줘도 상관없어. 어차피 문제만 풀 건데 뭔 상관이야. 알겠죠? 그런 걸로 하나. 그렇게 해서 총 2권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렇게 3권을 항상 수업 시간에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들고 다닌다. 확인됐지? 우리 책 한 권으로 줄었잖아. 가볍다. 무거워서 못 가져왔어요. 소리 하면 죽는다, 진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수업이 가지는 특이사항 얘기를 해야죠. 자, 저 뒤에 카메라 보이죠? 우리 수업 무조건 모두 촬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지난번 텀 때 이미 한번 테스팅하면서 해봤는데 문제 풀이하는 거 따로 촬영해서 올렸고요. 정규 수업 진행하는 거 따로 촬영해서 파일 2개로 항상 올렸었죠. 지난번 해봤지? 그렇게 똑같이 파일 2개로 올라갈 거예요. 왜 그래? 왜? 고마워. 야, 우지마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지 묻고 있어. 모든 수업 촬영을 하게 된다. 확인됐지? 촬영을 하게 되는데
파일 2개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제 풀이하는 게 필요해. 보세요. 필요 없어? 보지 마. 근데 개념 수업하는 거 따로 촬영해서 올라가는 건 무조건 보고 강의 노트 만드는 거 알죠? 강의 노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 작성할 때는 마찬가지. 주의사항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필기 노트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필기에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리를 해. 단지 주의사항으로 볼펜으로 필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필로 쓰면 나중에 지워진다. 그리고 글씨 못 써도 좋으니까 또박또박만 쓰세요. 승재야, 또박또박. 알겠죠? 재훈이처럼 쓰라고 안 해. 또박또박. 뭐라고? 또박또박. 깔끔하게만 써. 자, 이렇게 해서 쓰되, 가능하면 볼펜, 검정색만 써도 상관없으니까 볼펜으로 필기. 연필로 웬만하면 하지 마.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뒤져볼 때 지워진다, 글씨 계속. 그러니까 볼펜으로 필기하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요거는 강의 노트는 뭐 본인 스타일로 알아서 정리하면 되겠죠? 대신에 공부할 때 이거 필기 노트 만들 때 제발 부탁이니까 필기 내가 쭉 해나가면 이거 정지 버튼 눌러놓고 보고 베끼지 마. 들으면서 따라가. 수업 한 번 더 듣는 용도로 쓰는 거야. 그러면서 겸사겸사 정리도 같이 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리노트 쓰는 방법은 매번 하듯이 노트가 있겠죠? 반으로 접으라 그랬지?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해서 한 페이지에 최대 4문제. 만약에 풀이 과정이 넘쳐 3문제까지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빈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해두세요. 여러분들 초창기 하다가 최근에 안 했던 건데 이번에는 노트 불시 검사해서 피드백 할 겁니다. 그래서 글씨 마음에 안 들어? 글씨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글씨는 괜찮아. 그냥 풀이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 체크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수정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코멘트 달 거야. 뭐 이쪽이 됐건 이쪽이 됐건 코멘트를 달 공간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뭐 해서 정리해와. 그러면 그거대로 해서 잘 끝나면 오케이. 안 끝나면 내가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혹은 우리 문제풀이 영상 나올 거잖아. 거기 있는 거 보고 적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본인 질문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놓으면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공간 추가로 확보하는 거니까 한 페이지에 최대 4문제. 그 이상 쓰면 공간 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공간이 글씨가 커서 4문제 했더니 쓸 공간 안 나오는데요? 2문제만 써. 그럼 그냥 쭉쭉 넘겨. 오늘 그럼 종이값이 많이 들잖아요. 얘기해. 사줄게. 그거는. 알겠죠? 노트 살 돈이 없어. 얘기해. 사줄게. 그러면 그 정도 못 해줄 거야. 공부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트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첫 번째 특이사항은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오랜만이네. 얘 누구야? 기억해? 오케이, 좋아요. 자, 핸드폰 번호. 기억해? 그렇지, 좋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저장만 해놔. 그래서 저장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지각, 결석. 어떻게 해야 돼? 사전 통보. 우리 반은 사실 잘 되고 있어. 몇몇 학생들 빼고는. 잘 되고 있어서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일단 늦게 되면 늦어요. 안 되죠? 뭐뭐뭐 때문에 늦어요. 결석하게 되면 뭐뭐 때문에 결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반은 좀 잘 돼 있는데 한 번 더 높아지면 얘기를 하면 결석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숙제한 거 찍어서 보내고 있죠? 그리고 질문 있는 번호 체크해서 질문들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거 얘기해 놓으면 촬영하잖아? 본인 들릴 질문들까지 다 해결해서 같이 넣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간혹 요새 빠지게 됐을 때 안 찍고 질문 있는 거 체크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체크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해요. 알겠죠? 왜 얘기하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사실 조금 느슨해져도 상관없는데 미리 예행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게 학기 중 되면 또 선생님 수업 바쁘다 보면 니네 보충할 시간 못 잡거든? 이번 방학 때는 좀 여유가 좀 있기는 해. 그래서 보충을 하면 되거든? 근데 보충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번 방학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보충을 할 거야. 근데 보충할 수 있는 기준을 몇 가지는 잡긴 할 거거든? 첫 번째, 가족여행. 빠지면 어떻게든 보충해낼. 시간 잡아서 보충 한번 해봅시다.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지무지 아파서 빠질 때. 전염병, 이런 거 있잖아. 코로나라든가 독감이라든가. 그럼 따로 보충 진행할 겁니다. 그럼 또 뭐 있을까? 보충 진행해야 될 사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그렇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학원을 못 올 때.
선생님 집 앞에 도로가 무너졌어요. 집 밖으로 못 나가요. 뭐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선생님 따로 다 보충 진행할 겁니다. 그럼 보충 진행하지 않는 사유 뭐 있을까? 첫 번째. 친구랑 놀러 가서. 두 번째. 깨병이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아프다는데. 학교 수행평가. 지금은 학기 중에 아니긴 한데 학교 수행평가도 선생님 따로 보충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 수행평가 보통 공지 2주, 3주 전에 나오잖아. 늦어도 일주일 전에 나오잖아. 그걸 꼭 굳이 학원 오는 날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잖아. 안 오는 날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날 하면 되지 굳이 빠지려고 애쓰는 친구에게 보충이라고 또 족쇄를 메울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보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서 꼭 학원 들어오는 날은 오셔서 수업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경우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숙제. 마찬가지겠죠? 요새 숙제를 안 해오는 인간이 중간중간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돼? 해와야 돼, 안 해와야 돼? 야, 이게 고민할 문제냐? 응, 숙제 해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똑같이 형식 맞춰서 두 개 다 해오는 거다. 알겠죠? 숙제 똑같이 해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문제 풀었죠? 답안지 이번에는 내가 안 거둘 거야. 이 책 답안지는. 니네가 따로 보관해. 채점해. 숙제 다 끝나면, 문제 풀음 끝나면 채점. 그리고 틀린 문제 나오겠지. 이건 맞았고, 뭐 이건 틀렸고, 이렇게. 그럼 틀린 문제 고쳐. 지우고 다시 푸는 거야. 풀어서 맞췄어? 세모. 근데 선생님 얘도 틀렸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별표. 쳐서 가지고 와.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 되잖아. 알겠죠? 이번에도 한 두어 번 정도 반복하면서. 특히나 이번에 공통수학 원이라는 파트 자체가 계산이 겁나 많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이건 죽어도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이 과정이 의외로 간단한 문제도 있어. 생각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문제 숫자가 좀 적은 책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예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진도 나가면 하루에 진도 정말 많이 빼잖아. 한 단원 나가, 중단원 하나. 그러면 문제 숫자 꽤 많을 것 같잖아. 많아야 40문제가 안 돼. 이틀 동안 40문제가 안 되는 거 생각해 보기에 충분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40문제를 다 해오라는 얘기 아니잖아. 모르는 거 질문 찾아오라고 하는 거잖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고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얻어갈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풀이하는 것만 받아 적으면 공통수학 원은 솔직히 얻어갈 수 있는 게 좀 많이 적어. 알겠죠? 그래서 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통수학 원이라는 이 과목 있지. 이 과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원도 마찬가지고 투도 마찬가지인데 고1 과정 전체가 여러 선생님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접하는 게 원래 가장 베스트야. A라는 선생님, B라는 선생님, C라는 선생님이 풀이의 방법이 다 달라. 풀이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경우는 항등식 기본 베이스에 두고서 등식의 성질용에서 문제를 푸는 거를 많이 즐겨하는 편이고, 어떤 선생님은 전적으로 그래프를 다 그려서 문제를 푸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방법들이 다 틀린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이 맞다도 없거든? 다 옳은 방법인데 그 모든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본인한테 맞는 풀이를 찾아가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단원이기도 해요. 확인됐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금 학원 여건상 나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 많아야 3가지밖에 안 돼. 많아야 3가지. 별거 없는 것 같지? 그치? 되게 적은 것 같지? 졸라 많은 거야. 진짜 많이 내가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문제를 헷갈리는 문제들은 풀이형을 바꿔가면서 보여줄 테니까 그것들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서 챙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쏟아봐라 이번에. 확인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얘기했으면 우리 반에서 뭐 특별하게 할 얘기 없는 것 같아. 숙제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특이상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뭐 특별히 이해 안 되거나 좀 어려운 거 있어? 뭐 맨날 하던 거잖아. 효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사실 얘네는 재작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어서 특별한 거 없는데 어디 신입생 알겠어 모르겠어? 너 이번 안 죽는다. 응?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좀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팀장. 없어요. 교수님 경공대가 궁금한데 저것도 필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쉬워? 동호가 아쉬워? 잘 궁금해요. 응, 그래? 심장, 아쉬워? 그래? 그러면 하지 마. 응. 그냥 보고만 가. 어차피 이거 영상에서 0차실에서 내가 올려놓을 거야,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고, 특별한 거 없잖아. 그죠? 별거 없지? 응,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거 얘기해야지. 숙제, 지각 결석 안 돼 있으면 경고 누적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경고 3개 되면 어떻게 해? 난 수업 중단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개인별로 경고 3개 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고가 누적이 됐어.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지각이랑 결석은 미래에 나서 송부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문제 없겠지? 무단 지각과 무단 결석만 경고로 체크할 거야. 숙제 같은 경우도 못 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 미리 얘기 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어제 너무 많이 아파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오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해왔어? 그러면 경고 체크했던 거 지우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컨디션이 어제 좀 안 좋아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죽일 거야. 어디 컨디션이 진짜 안 좋게 만들어 줄게 그럼. 그리고 또 선생님 제가 노느라 숙제를 못했습니다. 초딩이냐? 노느라 숙제를 못하게? 그런 거 말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유예기간을 그만큼 더 드린다는 얘기니까 납득할 수 있는 이유. 겪어봤으니까 알잖아. 뭐에 납득하는지.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리셋은 마찬가지로 종강하고 나면 다시 리셋. 계속 그 패턴 반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 궁금한 거? 또? 괜찮아? 그래?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은 영상은 이렇게 해서 촬영해서 그냥 마무리 지어놓고 오늘 이제 본 수업 들어가야죠. 오늘은 책에 숙제는 없지만 수업은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책 한번 봐줘.